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톡쇼 진행을 맡은 경실련 회원미디어국 간사 문규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회원의 밤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마음에 좀 비대면으로 저희가 좀 회원 행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회원님들과 좀 친밀한 유대감을 좀 형성해 보자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가 특별한 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회원님들의 이런 후원과 사랑에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실련 부동산 톡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부동산계의 다산 정약용이다. 실용적이면서 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위에 힘써주고 계시는 우리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달 국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말 다들 고민도 많으시고 정말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좀 요즘 보고 계시나요? 네, 지금 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들 의아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우리가 버는 것도 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는가? 왜 정치권이나 우리가 기대했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 다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경실련이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조금 더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진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이제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순서대로 한번 질문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 정책 정말 현재가 최선입니까? 예, 저희 이번에 사실 좀 말씀드리기 전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이제 앞서 되게 이제 저를 이렇게 지켜 세워 주셨지만 저희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에는 많이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심으로 좀 추렸다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고요. 그렇게 오늘 꼭 답변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경실련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견까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언제라도 저희 내부 간담회나 전문가와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더 모니터링 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게 최선입니까? 라고 물으셨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부동산 가격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계속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정말 저 정부나 정치권에서 하겠다는데 안 잡히는 거 보니까 이게 최선인데 안 잡히는 거 아닌가?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정말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또는 전인 정부의 규제 완화의 탓이 아닌가? 이 정부는 하고자 했는데 못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경실련이 분석한 바로는 아니다.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얼마든지 제대로 된 정책을 하면 집값은 잡힐 수 있다. 그거는 뭐 경실련의 예언이 그런 게 아니라 과거 정부의 정책과 집값 변화를 통해서 경실련이 내린 어떤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신도시 정책 정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이 추진 중인 이 신도시 정책을 좀 빨리 추진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정확해야 왜 집값이 오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근본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2017년 6월 김현미 장관께서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이 집값이 문제, 그땐 또 집값이 오르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더 심각하지는 않았죠. 그때도 근데 집값은 문제였습니다. 그때 김현미 장관께서 하신 말씀은 투기적 거래,
이것이 문제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국민들이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과도 일치하고 있고 경실련도 그게 맞다. 근데 지금 정부는 마치 주택이 모자라서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할 주택이 모자라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빨리 공급해야 된다. 더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신도시도 빨리 추진해야 되고 재개발 재건축도 빨리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급을 통해서 집값을 해결하겠다라는 기조가 깔려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하면 집값이 잡힙니까? 공급은 이 정부만 한 게 아니라 과거 정부에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지금 공급은 주택이 모자른 게 아니라 주택을 사고자 하는 가격에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서 멀쩡한 주택을 다시 부시고 철거하고 강제 수용하는 이런 이제 과거 정부가 해왔던 그런 대규모 개발을 지금 정부가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오히려 지금 조금만 좀 되짚어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는 빈집이 문제였습니다. 빈집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빈집을 조사하는 비용을 추가하고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빈집 문제가 쏙 들어가고 주택이 모자르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국민들은 뭐가 진실이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또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명한 자료 공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이 이걸 속 시원하게 조금 받아볼 만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또 자료도 제대로 공개되거나 운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실련이 보기엔 주택은 지금까지 많이 공급돼 왔다. 많이 공급돼 왔고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도 100%가 넘은 건 맞습니다. 서울은 100%가 좀 안 됐다고 하지만 이미 서울의 인구수 대비 주택이 모자르는 게 이렇게 대규모 개발을 할 정도로 모자른 건 아닙니다. 다만 주택을 공급해 왔는데도 그게 누구한테 갔냐? 무주택 서민한테 간 게 아니라 다주택자들이 또 사재기하는 그래서 소유 편중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주거비 부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정말로 공급은 하려고 한다면 그런 대규모 환경 파괴, 강제 수용 이런 방식의 공급이 아니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서울 의료원 부지도 있죠. 또 철동사 가지고 있는 용산 정비창 부지도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국공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훨씬 더 지금 주거의 어떤 집값 안정이나 주거 안정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훨씬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정부는 어떻게 개발할 건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냥 공급만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와 똑같은 공급. 과거처럼 강제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분양가를 측정해서 팔면 그 수분양자도 시세 차익을 얻고 주변 지역도 집값이 올라서 또 그 기존 주택 집주인들도 시세 차익을 얻는 공기업과 건설업체들은 원가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서 또 시세 차익을 얻는 이런 무주택 서민만 빼고는 그 몇몇 그 그룹들 간 이익을 가져가는 이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공급 확대를 해도 우리 서민들 위한 주거 정책은 나오기 어렵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도시 정책의 빠른 추진과 어떤 공급 확대를 요구하기 이전에 정부가 어떻게 하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그것도 원가의 적정 이윤을 더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 정부의 이 투명한 자료 공개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이 정책도 잘 이루어진다는 이 국장님의 말씀 저는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질문은요. 사실 가장 좀 핫한 이슈인데 임대차 3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또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아니겠습니까? 또 회원님께서 이것이 경제정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정의로운가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율을 보면요. 60%입니다.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여전히 이제 10명 중에 4가구, 10가구 중에 4가구 정도 세입자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머무는 시장이 전월세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시장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정작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허술했다. 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임대차 3법이 이제 사실은 주요 내용이 임대료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들을 이미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제도화해서 서민들, 세입자들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주길 원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입을 했어야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 근데 올해 갑자기 이게 법으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 국민들이 요구해왔던 정책,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은 나타난 겁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경제정에 맞냐, 네. 또는 뭐 위헌 여부가 있느냐 이렇게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데 경실련은 이런 방향은 사실은 맞다. 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 맞다.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건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건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려면 이게 현실에서 녹여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 시행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임대차 시장을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임대료는 적정하고 어떤 임대료는 시장가보다 낮고 어떤 임대료는 시장가보다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투명한 자료 확보를 통해서 국민들과 동의하고 거기에 정부가 그럼 어디서까지 개입할 건지 그래서 임대료 상한제도 각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임대료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니까 사실 이 부분에 성공한 계약갱신에 성공한 분들은 임대료 인상을 제한했기 때문에 상당수 안정을 얻었습니다만 이분들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다 써버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또 임대료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하게 들어가기 이전에 임대차 시장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정부는 임대차 3법을 통과해놓고선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 즉 임대차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이제 자료 신고를 의무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정부가 투명하게 임대소득세도 부과하고 세입자에게는 어떤 혜택도 줄 수 있고, 근데 그 신고제를 이제 내년으로 미루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도입했으면서도 시적으로 이게 부작용이 날 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책을 도입한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통한 세입자 주거 불안 해소의 의지가 있었느냐, 오히려 이걸로 통한 논란만 키우면서 또 다른 후퇴로 갈 여지를 남긴 거 아니냐라는 거 저희가 바라보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부터 확보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